이런 방식으로 햄스트링을 늘리면 상체가 앞으로 굽게 되고 허리인대와 요추에 큰 무리를 주게 됩니다. 유연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허리인대가 늘어나게 되고 요추도 벌어지면서 디스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방식의 무지성 스트레칭은 제발 멈춰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헬마드입니다. 햄스트링은 오금이라고도 부르는데 허벅지 뒤쪽의 대퇴이두근, 반건양근, 반막양근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달리기나 사이클처럼 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 종목에서 부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이기도 하죠. 우리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도 이 햄스트링 부상을 가끔 겪으면서 3주, 4주간 경기에서 결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햄스트링은 무릎과 엉덩이 관절을 모두 커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학생이나 직장인분들은 이 햄스트링이 약하거나 뻣뻣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상태에서 때때로 하게 되는 강도 높은 운동 시 이 햄스트링이 찢어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무릎과 골반, 엉덩이의 부상을 함께 수반하죠. 또 햄스트링 근육이 약하거나 뻣뻣하면 허리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 햄스트링 근육이 눌리고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골반이나 허리 등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으로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허리 통증을 개선한답시고 허리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햄스트링도 같이 손봐야 하는 겁니다. 햄스트링 근육을 강하고 유연하게 만들면 하체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서 여러가지 주변 부위의 부상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스포츠에서뿐만 아니라 헬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드리프트, 스쿼트 등 다중관절 운동으로 불리는 프리웨이트 운동 동작을 수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햄스트링의 유연성이나 가동 범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중량을 효과적으로 쳐내기도 어렵습니다.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햄스트링이 유연하면 혈류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이 향상되며 체내의 노폐물이나 군살 제거와 같은 다이어트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여러가지 주변 근육과의 협업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햄스트링을 유연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햄스트링은 뒤쪽 허벅지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으로 어렸을 때 국민체조부터 태권도장에서도 많이 시키는 운동이다 보니 선체로 바닥에 손을 최대한 뻗거나 앉아서 몸을 앞으로 굽히는 동작으로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햄스트링을 늘리면 상체가 앞으로 굽게 되고 허리인대와 요추에 큰 무리를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유연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허리인대가 늘어나게 되고 요추도 벌어지면서 디스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방식의 무지성 스트레칭은 제발 멈춰야 하는 거죠. 햄스트링 스트레칭 시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숙이더라도 목을 완전히 숙이지 않고 등줄기도 편체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릎은 최대한 펴줄수록 효과가 좋은데 고관절을 이용해서 상체를 숙이면서 햄스트링 부위에 어느 정도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들면 그 위치에서 멈추고 심호흡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이 스트레칭이 익숙하지 않거나 평소 자세 불량,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햄스트링이 짧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 천천히 유연성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무릎을 조금 굽혀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무리해서 햄스트링을 늘리려는 경우 상체와 허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다리씩 번갈아 가면서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해주면 난이도도 비교적 낮아지고 더욱 원활하게 이완시켜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무턱대고 허리를 굽혔다가는 유연성이 늘어나기는커녕 허리인대가 늘어나 점점 상체가 더 잘 내려간다고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마치고 상체를 일으킬 때는 반드시 무릎을 먼저 굽히면서 상체를 일으켜야 합니다. 무릎을 편체로 갑자기 상체를 일으킬 경우 늘어난 허리인대에 갑자기 힘을 주게 되고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20초씩 3번으로 총 1분으로 시작해서 30초씩 5번, 30초씩 10번까지 횟수를 늘려 최대 5분 정도만 매일 실시해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최소 일주일에 5번 이상 햄스트링을 늘려준다면 뭉쳤던 햄스트링 근육이 금방 이완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또 이완된 근육은 장기적으로 점점 더 큰 힘을 내게 되는데 다양한 웨이트 동작들, 즉 데드리프트나 스쿼트와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햄스트링에 속하는 근육들은 모두 다 엉덩이뼈 좌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고관절과 직접적으로 붙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허리의 기능과도 유기적인 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다면 허리 건강을 지키고 보조하며 웨이트 동작 시 가동 범위에 여유를 줄 수 있게 됩니다.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건을 이용해 누워서 햄스트링을 늘려줄 수도 있고 폼롤러를 이용해 직접 햄스트링을 압박하여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도 있죠. 이처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하나만 골라서 하기보다는 본인의 신체 구조에 맞게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스트레칭 자세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스트레칭이 절대적으로 가장 좋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이 편한지 직접 해보시고 가장 편하고 안정적인 자세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든든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